여기 강남 길거리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이 여성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인데요. 이 외국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사연입니다. 감동사연 TV는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나 채널 공식 이메일로 접수된 사연을 각색하여 들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그리타가 보내주신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 그리타입니다. 저는 정말 엄격하고 보수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신 늦둥이입니다.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한 게 많지만 너무 귀하게 자라다 보니 부모님께서 구속 아닌 구속을 많이 하셔서 답답한 점도 많았어요. 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저녁 7시 전까지 집에 들어가야 했어요. 고등학생인데도 학교가 끝난 후에 친구들과 노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죠. 그래서 남자친구도 사귈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성인이 되면 연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결혼은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해야 한다고 늘 제게 주입시키셨죠. 솔직히 저는 부모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남자친구랑 손잡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방학이면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긴 휴가를 가기도 했으니까요. 부모님께서 가끔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데 두 분이서 결혼하고 15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매우 힘들었다고 해요. 산부인과도 밥 먹듯이 가면서 임신을 준비하셨지만 소용이 없었고 모두 포기한 채 두 분이서 알콩달콩 사시기로 마음을 먹은 그때 제가 선물과도 같이 찾아왔다고 해요. 너무나도 어렵게 얻은 제가 행여 다치기라도 할까 조심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사랑을 주시는 거였지만 제가 사춘기가 왔을 때는 많이 예민해져 부모님과 정말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크게 싸우게 된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남자친구가 생긴 걸 알게 되셔서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고 뒤늦게 사춘기가 온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부모님께 소리를 지르고 화도 많이 냈어요. 학교에서 시험이 끝난 날 남자친구와 공원에서 손잡고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백화점에 들렀다가 집에 들어가시는 부모님과 마주치게 된 것이죠. 부모님은 큰 소리를 내시며 빨리 집에 가자고 제 손을 낚아채셨어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다 저희를 쳐다봤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창피했죠. 사실 창피한 것보다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감정이 더 컸어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를 공원에 혼자 두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 집에 들어가게 됐죠. 남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집에 가자마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제 핸드폰을 빼앗으시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혼자 여행을 가야겠다 결심했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부모님 눈에는 제가 마냥 애기처럼 보여서 저에게 더 집착하시고 보호해 주시려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부모님께 당분간 집을 떠나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니 당연히 부모님은 여자 혼자 여행을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며 소리를 지르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꼭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고 곧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 바로 통보했죠. 부모님은 너가 정말 집 밖으로 나간다면 인연을 끊자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다시 돌아온 저의 모습을 분명 좋아하실 거라는 말을 남기고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갈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평생 유럽에서만 살아온 저는 아시아가 정말 궁금했고 제가 좋아하는 스시의 본고장도 일본이니 직접 가서 먹어보고 싶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그렇게 부모님과 싸우고 나왔으니 저희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죠. 그래서 비행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때 혼자 훌쩍훌쩍 울기도 했어요. 긴 시간을 비행하고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유가 된 것 같았어요. 낯선 땅이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아시아인들이 영어를 매우 잘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몰라도 영어로 소통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어로 물어보면 그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죠. 또 발음이 이상해서 대답을 해주더라도 제가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핸드폰의 번역 기능을 이용하여 간신히 의사소통을 하였지만 핸드폰 배터리가 없을 때마다 곤욕을 치르곤 했었죠. 그렇게 일본에서의 일주일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일본과 매우 가까워서 여행 계획을 같이 잡았죠. 그런데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가본 공항 중에 가장 크고 깨끗했거든요. 무엇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넵존과 같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정말 신기했던 건 사람들이 캐리어나 짐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살았던 독일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잠깐 한눈을 팔면 누군가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정말 일상이었거든요. 놀라움을 뒤로한 채 저는 호텔 체크인을 하고 짐만 풀어놓고 바로 강남이라는 곳을 갔어요. 강남은 저 같은 젊은이들이 많은 소위 핫플레이스라고 하더군요. 명동에서 강남까지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했는데 한국의 지하철이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동했죠. 그리고 저는 강남에 가서 떡볶이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떡볶이는 정말 특이한 음식이었어요. 매우면서도 달콤하고 떡이 쫄깃쫄깃해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또 먹고 싶네요. 아무튼 떡볶이를 다 먹고 나와서 또 어디를 가볼까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듯 길게 줄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무언가에 홀리듯 따라섰습니다. 앞사람에게 이게 무슨 줄이냐고 영어로 물어보니 아주 유창하게 대답을 해주더군요. 일본에서는 제가 아무리 영어로 질문을 해도 알아들어주는 이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한국인들은 다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붕어빵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 어떻게 생선을 가지고 빵을 만드냐고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은 웃으며 모양만 생선 모양이고 그 안에는 파치나 슈크림이 들어있어 매우 맛있다고 설명을 해주더군요. 저는 이미 배가 많이 불렀지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먹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10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나서야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붕어빵 4마리를 주문하고 계산을 하려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생각해내려고 했어요. 20분 전에 떡볶이를 먹고 결제를 했으니 호텔에 지갑을 두고 온 건 아니고 떡볶이집부터 붕어빵을 사러 오는 사이에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죠. 저는 당황하여 말도 안 나오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뒤에는 저와 같이 10분이 넘도록 기다린 다른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은 급해졌죠. 그때 제 뒤에 있던 한국인 커플이 제 등을 툭툭 쳤어요. 저는 빨리 비키라고 할 줄 알고 한껏 두려운 마음으로 뒤를 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상냥하게 웃으며 같이 계산해주겠다고 뭘 먹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얼떨결에 같이 주문을 했고 붕어빵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한국인 커플은 웃으며 같이 찾아주겠다고 말했고 우선 붕어빵부터 먹자고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다 먹은 뒤에 제가 걸어왔던 길을 같이 되짚어 걸어가며 그들은 제 일처럼 열심히 도와줬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제 지갑은 없었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한국인 커플에게 이제 그만 도와줘도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때 아까 갔던 떡볶이집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쳤어요. 어이, 외국인 아가씨. 여기 지갑 놓고 갔어. 지금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떡볶이집 주인 아줌마였어요. 정말 다행히도 제 지갑은 떡볶이집 앞에 떨어졌었고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떡볶이집에 맡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지갑을 확인해보니 현금도 그대로 있었어요. 지갑에는 공항에서 환전해온 현금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마 5만 원짜리 30장은 있었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준 한국인 커플에게 너무 감사한 나머지 5만 원짜리 한 장을 건넸지만 그들은 손사래를 치며 정말 괜찮다고 연신 말했어요. 그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며 인사를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저는 정말 기분 좋은 상태로 호텔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상냥함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주일 여행을 마치고 태국도 여행하고 저는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여행을 떠나면 연을 끊겠다고 하셨던 부모님은 제가 돌아가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한 달 동안 혼자 세계 여행을 한 제가 대견하다고 이제는 너를 마냥 갓난아이처럼 대하지 않고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겠다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더욱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고 부모님께서도 제 남자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그때 일은 미안했다고 사과하시고 예쁘게 교제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좋은 추억을 남겨준 한국인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갈 예정인데 추천 장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럼 나중에 또 사연 보내드릴게요. 독일 베를린에서 보내주신 그리타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TV였습니다.